자, 타짜 안기교수입니다. 자, 오후 8시 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금양 오늘 좀 추가적인 영상을 좀 제작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면 중요한 사실인데 지금 제가 예견했던 대로 8천억 정도의 유상증자에서 4,500억 정도의 유상증자 대금이 줄어들었죠. 감히 예언했죠, 제가. 그리고 기사화 시켜면서 하락했던 요 부분까지는 분명 올라올 겁니다라고 했죠. 이 오버슈팅 나왔을 때는 혹시나 저점에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비중을 덜어놔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가만히 보게 되면 기사화 시켜서 빠졌던 이 가격까지는 지켜내면서 반등 줄 거라고 했죠. 저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히 딱 이렇게 하죠. 근데 원래는요, 이거 아세요? 혹시? 한 달 있다가 바로 공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한 달 있다가 바로 공시했을까요? 맞아요. 지금 전 업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금량 이야기를 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삼성 SDI라고 하는 회사를 말씀드렸죠. 전고체 배터리. 자, 결국은 이 2차 전지 전 업종이 만일에 2차 전지 전 업종이 만일에 오른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좀 빠른 속도로 바로 이 유상증자 단행하겠다고 이야기 꺼낼 거다라고 미리부터 말씀드렸죠. 왜? 악재지만 악재로 인식하지 아니할 거다. 과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유상증자를 끄집어냈을 때 여길 깨지 않고 일단은 여기서 받아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재차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오를 겁니다라고 했죠. 시나리오가 똑같죠. 과거에 여러분들 박셀바이오라는 기업 기억하세요? BNK 투자증권이라는 이 증권사 지금 유상증자의 주관사죠. 금양에. 역시나 똑같아요. 바이오 종목에 훈풍이 있었을 때는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9월 27일이라고 하는 재공시 일정에 분명히 이 2차 전지 전 업종에 대한 사이클이 대형주가 오르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낼 거라고 했어요. 정확히 되고 있죠. 그죠?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영상 지금 보시고 계시다는 뜻으로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쥐타짜 안교수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으로 제가 좀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유상증자 금액은 8천억에서 4,500억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다시 유상증자 금액은 증가될 수 있다. 이 말씀의 스토리를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요. 탐방 다녔던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내년 3월 되게 되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즌이죠.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 보고서에서 회계사의 의견이 어떻게 됐습니까? 음, 적정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다. 몽골 광산에 대한 돈 투입되고 회수되는 부분 없고 대주주의 담보가 꽉 차 있어서 이 부분에 돈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지금 잘 봐요. 자본금은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는 부분은 돈을 빌리는 행위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데 전환사채라는 건 뭐예요? 대출이란 건 뭐예요? 사채라고요.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사채로 인식을 한다라고요. 빚을 늘리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분명. 유상증자 했죠. 그럼 결국은 내년에는 뭐 기장 공장에 3,500억 투자하고 부채에 1,000억 원 끈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시나리오는 뭐예요? 이 둘을 냈다고 해도 공장을 자기 자본으로 완벽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만일에 이제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기준이 현재 기준에서 38,950원이라고 하는 유상증자의 가격 이 부분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이게 11월 27일 돼야만 가격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들짝날짝만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핵심의 포인트는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겁니다. 38,950원이지만 결국 뭐다?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40%를 깎아요. 그럼 6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와 이거 중에 깎은 가격이 더 크다라고 하면 요걸 채택한다고 했죠. 그러면 1135만 주 정도를 따진다고 한다면 가격이 뚝 떨어지죠. 한 7천억 내외. 됐나요?
유상증자는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8천억의 유상증자는 4,500억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정확히 인식을 했는데 그렇게 됐죠. 그리고 루머로서 이야기했던 기사화긴 하지만 결국은 이때 빠졌던 거, 기사화로 빠졌던 이 부분까지 올랐다가 다시 스트레스 테스트 확정해서 자 빠질 건가? 여기서 한번 걸려들 거라고 했죠. 근데 이때는 분명 더 빠지는 않을 것이다. 요 21선이라는 걸 한번 지켜낼 거라고 했어요. 내일도요.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해드렸잖아요. 펩트론 유상증자 했지만 자본금이 없어서 했다. 결국은 빠진다. 업종이 바이오 쪽으로 훈풍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반등의 시그널로 봐야 된다. 그러나 재차 여기까지 올 수 있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박셀바이오 바이오 시장의 훈풍이었기 때문에 BNK 투자증권 역시나 금양의 지금 증권사 대표 주관사 똑같은 애들이에요. 이때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40% 할인했지만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키면 더 받아낼 수 있었죠. 금양이 지금 원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 탐방을 다녀왔더니 SM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SM랩에 얼마를 투자를 한다? 400억을 투자를 하였다. 이 400억이 여러분들 공모 가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 가격. 계속 오른 상태에서 공모가도 뻥튀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따상상 걸게 되면 얼마예요? 4배 올라서 끝날 수 있어요. 총 6배까지 7배까지 끌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확보되는 적은 3천억. 지금 이것까지 감안을 한 시나리오를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향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 좋은 소리 한다고 해서 영상 끊으시면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 류강지 회장은 담보대출권이 꽉 차 있어서 콩고의 돈도 지금 4천억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벌어들인 게 없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 자 보게 되면 이거 아니에요. 금양 몽골광산 실적 과장 후에 주가 급락한다. 거래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이거는요. 제가 이 시나리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감히 예언합니다. 이 자료 하나 보내드릴 텐데. 자 불성실 공시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벌점을 몇 점 이상 맞게 되면 불성실 공시법인이에요. 근데 첫 번째 불성실 공시법인 맞은 게 뭐예요? 박순혁 이사라는 분이 실명을 좀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사주 팔 거예요 라고 해서 미리 기사화 시켰다가 나중에 공시사항을 입건해서 벌점이죠. 지금 두 번째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죠? 뭐죠? 몽골 광산의 실적을 4천억 이상 낸다고 했다가 60억으로 줄여서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거래소 잘못도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또 문제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왜 유상증자를 기사화시켜서 이렇게 했느냐. 이거 도마 위에 올릴 수 있어요. 그래도 불성실 공시 부분으로 지정되는지는 한 달 전에 미리 하는 거라서 예고라는 예고. 예고예요. 왜? 최근에 엔캠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그러했는데 걸려들지 않았어요. 시총이 한두 푼짜리는 잘 안 걸려요. 근데 네 번째 시나리오는 뭘까? 나노테크라고 하는 금량이 지금 2.2조 원의 수주를 받았다는 회사 있죠. 매출액이 리베뉴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냐면 100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2.2조 원을 줘요. 쌍방 조건이 뭐예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걸었죠. 이게 만일에 또 2.2조 원짜리가 나중에 유상증자는 성공시켜 놓고 X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건 불성실 공신법인 관리 종목뿐만이 아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유튜버들이 뭐 강 누구 뭐 이런 무조건 된다 뭐 하는데 잘 봐요. 저는 기업을 믿지 않습니다. 기업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금양에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류강지 회장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처음에 신발 발포제 회사였죠. 예, 증권 쪽 관련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사주 받고 그 자사주를 급여 형식으로 받았다가 결국은 이 대표이사가 되신 분이에요. 작은 기업이었죠. 뭐 500억, 600억도 안 됐던. 근데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BNK 투자증권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KB증권이 빠져버린 이유가 뭐예요?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국투자증권은 뭐예요? 실권주만 받거나 아니면 실권주가 생긴 부분을 고객들을 대상으로 창구 업무만 해드릴게요. 라서 슬쩍 빠졌잖아.
근데 BNK투자증권이 어떤 회사예요? 부산은행의 자회사예요. 부산은 지금 금양이 위치되어 있는 지역 기업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가는 오를 거예요. 근데 항상 말했죠. 이 시나리오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언제 가서 팔 건지 어떤 시나리오가 나지 맞춰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하나죠. 감사은의 의견에 대한 부분을 부정할 필요 없다. 근데 중요한 건 한국말은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수익성은 없다. 수익성은 있으나 영속적이지 못하다. 똑같은 말이라고.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하고 향후에 가더라도 잡아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없다?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반등에 분명 우린 축소를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주가는 올릴 거라고요. 왜?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좋으니까. 바닥 쳤으니까. 근데 내일 어떤 이슈가 있어요? 중국 전기차 업체에 관세를 물린다는 이슈가 있잖아요. 금양 원래는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뭐냐면 바로 이때 유상증자를 딱 내지 않을 거예요. 원래는. 응? 근데 빨리 낸 이유는 뭐였다? 바로 2차 전지 업종이 살아나고 있는 상태니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유상증자가 때로는 약이 돼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걸 노린 거예요. 자,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는 실적 부분, 계속적 사업 부분 좋아요. 유상증자 10만 원 가면 10만 원까지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번에 갈까? 11월 27일 날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들짝날짝 할 거라고요. 우리는 그때 봐야 될 부분은 비중을 넓히고 내리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 왜? 자, 유상증자 8천억에서 4,500억 줄였다고 됐죠? 주가 오르면 뭐다? 다시 유상증자 가격은 위로 업사이드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SM랩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건 뭐다? 여길 갈기겠다는 건데 불성실 공시법인 나노테크 유상증자 성공시킨다면서 서로 그냥 쌍방에서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죠. 해지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소리 했죠. 그러나 주가는 오를 거라고. 주가는 오를 거라고요. 자, 제가 그렸던 시나리오 내용 한 번만 잠깐만 보고 최종적으로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쓴소리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은 곁에 두는 게 맞아요. 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지만 쓴소리를 하면서도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영상을 보겠지만 쓴소리를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 영상을 좀 볼 텐데 13일 전에 제가 새벽 긴급 전시 상황 발생됐다. 시간의 상황 갔을 때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전자공시 내용이 변경되었다라는 뜻인데 잠깐 보도록 하시죠. 영상 끊지 마시고요. 이 하나로 여러분들은 해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금양 주가가 10만 주 정도 잔량이 상한가에 배정되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갔죠. 자, 매도 물량을 이겨내면서도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 전자공시 사항을 우리 한번 다시 볼 텐데 왜 그러냐면 미확정이라는 이슈라는 거예요. 자, 최근 유상증자권 등장했을 때 미확정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다시 한번 더 9월 27일 날 확정이냐 아니면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느냐라는 뜻을 이때 9월 27일 날 재공시하는 예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기재정정이라고 나와 있죠.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좋아. 이때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사 이야기를 끄집어냈죠. 자, 이게 뭐냐면 확정적인 멘트에서 이게 바뀌어 버린다.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그게 뭐다? 계약 기간과 계약 조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게 확정된 게 아니구나. 그러면 과거의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기사화를 시키고 여기서 바로 나중에 이제 이 전자공시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자, 본 공시는 8천억 유상증자 추진에 대한 해명 공식 미확정입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금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본 시점에서 현재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이게 9월 27일이에요. 그러면 9월 27일이라는 날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번 해보자고요.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이제 하루 잘 넘기게 되면 일단은 주가는 어느 정도 오른 선에서 끝난다. 자, 이날 하루만 잘 넘겨도 주가는 이제 오른선에서 끝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주가 회선분만 딱 해놓고 딱 발표하죠. 바로 이 기사화되기 전 가격까지. 그죠? 그리고 제가 후반때 나노테크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100억짜리의 매출 회사가 이걸 한다? 이건 나중에 취소되면 아마 여러분들 그때는 아이고 두 번째에 그러실 수 있어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때 증자 금액을 줄일 거라는 표현도 미리부터 다 했었던 부분인데 자, 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 분들 영상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자, 이 부분 영상 하나 더 볼 텐데 한 달 전에 8월 30일자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 한 달 전에 그죠? 자, 이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금양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많이 힘드실 거지만요. 저는 부정론자도 긍정론자도 아니에요. 오늘은 분명히 매도는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하방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했죠. 자, 그러나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이야기.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탐방 다녀왔고 SM랩이라고 하는 지분 투자해 놓은 400억의 지분 투자를 했던 SM랩 상장 일정을 제가 좀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 왜 유상증자의 공시를 8천억을 조선비즈의 뉴스를 틀어놓고 나중에 검토 중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 이것도 좀 파악을 해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 박 누구누구 이제 배터리 홍보이사였죠. 결국은 자, 우리 돈 필요해서 자사주 매도할 거예요. 언론 플레이에다가 문제가 됐었죠. 이번에도 역시나 SM랩에 400억 투자했던 부분이 상장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취소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말 들으셨어요? 400억 투자에는 부분에서 유상증자 금액이 줄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죠. SM넷 투자해 놓은 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걸 8천억 원래 불렀던 거에서 4,500억. 이들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3,500억 정도는 회수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 가격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5개월 전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요. 요거까지 보게 되면 쥐타자 안 교수가 어떤 시나리오의 자료를 나에게 줄 것인가 알게 될 겁니다. 좀 방대한 자료인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 주가는 올릴 거라고요. 근데 이 영상 안 보시면 땅을 치면서 후회하실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습니다. 자, 오늘 금량.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발적인 상승은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폭을 봤을 때 우리는 좀 고민해 볼 사실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 자, 이 부분에 올랐던 이유와 근거.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하락을 줬던 근거.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을 했던 근거를 봐야 되는데 자, 이 주주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어,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공인이고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네,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잘 되시길 희망한다라는 뜻이었어요. 9만 원대였죠. 이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보게 되면 2024년 3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매출 규모 4조 원을 예상한다고요. 자, 4695 배터리 개발 성공 후에 자동차 업체 미국 등에서 러브콜 쇄도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서 이거죠. 예. 인배터리 회사, 인배터리 그 행사에 이제 참석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랄까요? 지금 이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테슬라도 이제 469 배터리가 아니고 4680 배터리, 꿈의 배터리 이 부분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발을 자, 이때 좀 깠죠. 테슬라 이야기하면서. 근데 지금 다시 삼성 SDI와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삼성 SDI 주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이들은 유상증자 빨리 내고 주가의 반등을 도모할 거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발췌할 거예요. 결국은 삼성 SDI는 무리수를 날리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한 3년 정도 걸린다. 시제품 생산까지.
지금의 2차전지 배터리가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딱 공시를 낼 때 이 말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그죠? 쉽게 양극과 음극을 옹가는 게 액체인데 이걸 고체로 만들어서 폭발 위험 줄이고 주행 거리 늘릴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쉽게 100m 달리기 선수한테 10초 달리니까 400m 달릴 때 40초면 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했죠. 이거 앞으로 6년 있다가 가능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3억 4억 원짜리 차이만 적용 가능한 거라서 터무니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주가는 다시 훼손 나오죠. 자, 금양도 똑같다고 봐요. 기업을 무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무시한 부분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전략에 대한 부분 탐방도 좀 다녀왔는데 그 자료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중요한 부분은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기사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언제적입니까? 예, 2023년 9월 11일. 근데 자봐요. 올해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한 게 뭐예요? 4680, 4695가 아니죠. 이 부분, 그죠? 그 2170의 원통역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본 게임의 룰이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결국 뭐예요? 네, 금량이 해냈습니까? 안 했죠. 갑자기 한 단계 더 앞선 469 배터리를 자, 요 부분에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해내겠다고 한 걸 해냈나요? 못 해냈죠?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4월 26일에 지분이 일단은 줄어드는 게 나왔죠. 누구? 유광지. 얼마에 팝니까? 장외 매도. 94,480원. 자, 이 부분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일단 보유 비율이 줄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류광지, 금양 2차전지 기장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자금 대여 및 환매 조건부 주식 계약 체결 이 뜻이죠. 결국은 대주주가 앞장서서 글로벌 자금, 즉 해외에서 돈을 꺼오는 거에 앞장선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단기 차입금의 증가를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2차전지 기장 공장 건설 및 투자, 그죠?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아마 한두 달 있으면 결과물은 나올 텐데 이 부분입니다. 뭐죠? 맞습니다. 감사 의견을 봤더니 그죠? 이 부분에서 계속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아니요, 불가능해요. 자, 이 부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말은 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성장성은 없다. 이것도 유지할 가치가 없죠. 성장성은 있으나 계속적인 기업이 될 수는 없다. 이 뜻은 뭐냐?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뭐냐?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심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다룰 때 성장 폐지되는 종목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장 공장부터 시작해서 4680, 469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콩고 1조 원의 광산을 300억에 사와서 수익성 좋아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못 믿겠다라는 회계사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언제부터 다룬 겁니까? 5개월 전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전부 다 다뤄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다시 또 여기서도 금양두 사장 이야기 끄집어내고. 자, 저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냉정한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이때 금양 애널리스트의 의견 6명의 의견 안 좋은 이야기지만 들으세요. 자, 오늘 일단 이 자료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시나리오 주가는 올릴 건데 한 번에 올리지 않아요. 자, 올리긴 올립니다 분명히. 자, 일단 유상증자 대응 전략 그리고 SM랩 관련된 상장 일정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 애널리스트 7명의 의견까지도 담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어떻게 전달해 드리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그냥 전달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문제 소지를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메모장을 자 한번 틀어놓을게요. 자, 이건 자 010 4822 8706. 자,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저 개인 번호예요. 이 부분으로 금양 제가 이 내일모레 60대니까 이 컴퓨터가 너무 어렵네요. 자, 금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 일단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이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만 이 아들 녀석한테 이거 자 요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일단 실시간으로 여기서 제가 다루는 건데 지금 이 부분 보게 되면 금양 다시 올라가는데 45,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금요일 시초가 2분의 1 정지하실 거니까 급등할 때 다시 매도하세요라고 해서 이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비중의 축소와 비중의 덜어놓음.
이걸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 금양을 검색하게 되면 지금 쭉 할 때 제가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쭉쭉 올려드릴 때 최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죠? 자, 펩트론의 사례를 토대로 한 여기 나와 있죠. 펩트론의 사례를 토대로 한 금양 다루기라고 해서 이때도 여러분들 펩트론 주가에 보여드리면서 자, 이때 얘네들이 바로 유상증자하면서 꺾였었는데 이때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49,300원일 때도 이때처럼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49,300 동시호가인데 전일 회피 리스크로 인한 물량 감안 시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일단 49,000원대 1차 60% 매수. 자, 비중의 덜어놓음과 그리고 비중의 축소. 이걸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선배님들이 실수하지 않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채널을 만들었냐면요. 주식자하면 주식타자 안규수 채널과 그리고 주식타자 안규수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을 만들었냐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과거에 덜어놔라 했던 분들 있죠. 지금 수익률 보시게 되면 자, 꽤나 많은 수익률을 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원하는 게 몇십억을 버는 거다라고 한다면 제가 거기까지를 도와드리는 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누구를 믿고 투자했더니 손실만 보인다는 분들 있죠. 제가 보세요.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요청하실 때 그냥 자 이벤트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면서 도와드렸고요. 실제로 여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의 계좌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고요. 실제로. 언제입니까? 9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분 계좌도 금량 11만 원대에 제가 경각심을 알 때 덜어놨더니 지금 6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는 어떻게 한다? 산업의 사이클에 투자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만일에 좋은 이야기만 들었다. 그죠? 좋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이야기를 언제 들었어야 정상이죠? 2차 전지의 성장성이니까 매수하세요. 이렇게 해서 했어야지 에코프로와 모든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2차 전지 시장에서 동일하게 올라가고 동일하게 빠지는데 혼자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다. 그게 과연 좋은 겁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옳은 말 하는 사람.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 만드는 거는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하면 게임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왜? 영원할 것 같았던 삼성전자 주가도 이 산업의 사이클이 부셔버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릴게요. 금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링크 주소도 발송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채널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아시죠? 금양 모의하신 분들 분명 주가는 올릴 거라고요. 그러나 이 부분을 보지 마라. 이들의 시나리오는 나노테크 분명 끼어들게 하고 취소하고 벌점 상장 폐지 실시 심사 대상까지도 갈 수 있어요. 증자만 성공시키면 그만이라는 시나리오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틀리겠습니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힘내세요. 다음부터 이런 투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